첫날 뭐부터 하지? 엔도 환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6번 치아를 엔도 한다고 쳐. 미드 비셔. 그치. 엔도 하게 되면 일단은 오클루잘 리덕션을 먼저 하지. 어떤 벌 쓰지? 파란 거. 나는 뭐 파란 거 동그란 거 방망이 몽둥이처럼 생긴 거를 쓰고 뭐 사람마다 뭐 쓰는 번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클루잘 리덕션을 해서 그 다음에 올 때 환자가 그 치아가 닿으면 아프니까 갖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유고 또 오클루잘 리덕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 치수감 개방. 맞아. 가까워지려고. 맞아. 이게 파일이 치아가 예를 들어 길었어. 여기구나. 치아가 이렇게 길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사람이면 들어가기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기구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클루잘 리덕션을 하는 게 크지. 그러니까 순서는 첫 번째 오클루잘 리덕션을 한다. 두 번째, 그치, 액세스 오프닝을 하지. 뭘로? 뭐 쓰시는 원장들만 쓰는 번은 뭐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나는 330을 쓴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핸드피스에 꽂아 놓을 거는 모터에는 몽둥이 버가 꽂아 있으면 될 거고 뭐 옆에 하이스피드 버에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에는 330을 끼워 놓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뻥 하고 뚫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액세스 330 쓴 다음에 뭐 써? 근데 이거 엔도 지버를 쓰지. 그치. 근데 330으로 딸 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데서 뚫기도 하지만 제일 높이 올라와 있는 요 혼 부위, 아이고 여기 부위를 사실 먼저 따거든. 그 다음에 요 테두리를 이렇게 삥 둘러 330으로. 그러면 가운데 요 뚜껑이 남잖아. 요게 튀어가지고 수면 환자분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330 쓸 때 또는 엔도지버로 여기를 내가 요 삐져나와 있는 이런 거를 청소할 때 요 뚜껑이 톡 하고 튈 수 있으니까 메탈 팁이 약간 근처에 와주면 좋아. 물론 메탈 팁이 못 잡고 입안에 떨어지면 그때 바로 딱 빨아주면 돼.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엔도지버로 이런 부위. 기구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혀주면 좋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오리파이스를 얘로 뚫지는 않아. 잘못 뚫으면 망할 수 있으니까 요 부위를 이런 식으로 약간 사다리 형태, 뒤집어진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쓰지? 그 다음에는 근관이 잘 보이면 사실 바로 패스 파일을 써. 대부분 다 패스 파일을 바로 들어가지. 근데 너무 그 환자분들처럼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아예 오리파이스가 뭐 보이지 뭐 아예 없어. 더군다나 신경이 이미 다 죽어가지고 피도 안 나. 이런 경우에는 가끔 엔도 익스플로러를 달라고 해서 입구를 내가 찔러보지. 그래서 딱 입구가 우연치 않게 딱 맞으면 쏙 들어가. 그러면 여기를 파면 되는데 애초에 완전 막혀 있는 사람도 있어. 이럴 경우에는 뭐 달라고 그러지? 그치. 롱넥 라운드버라고 그래서 라운드버가 목이 짧잖아. 핸드피스 몇 미리 안 되는데 목이 길어가지고 끝에 동그랗게 된 걸로 있을 만한 부위를 조금씩 파다 보면 중간에 딱 뚫리는 그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쓰는 거고 이렇게 오리파이스가 확실하게 보이면 그때는 패스 파일로 근관장 길이를 측정하지. 원래 원칙은 근관장을 측정할 때는 처음에 측정할 때는 무조건 핸드 파일로 하라고 했는데 요새 나이타이들이 잘 나와서 옛날에는 핸드 파일 없이 바로 나이타이 로터리 파일을 바로 써버리면 그 근관에 바인딩 되면서 나이타이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패스 파일 이거는 되게 잘 나와서 잘 안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액세스 오프닝 하고 이제 패스 파일을 넣어서 길이를 재지. 우리는 21mm, 25mm, 21mm, 25mm 돼서 여기까지가 지금 21mm지. 패스 파일은 여기가 21mm고요. 여기가 25mm. 따라서 요거는 나이타이의 핸드피스에는 몽둥이랑 330벌을 꽂아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엔도 집어는 내가 꺼내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패스 파일이 나이타이에 꽂혀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지? 나이타이를 쓸 때는 워킹 렌스를 재는 거니까 뭐가 준비돼 있어야 돼? 그렇지. 루트GX 준비해놔야 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날 충전을 안 시켜놔서 루트GX 쓰려고 그러면 얘는 건전지. 얘는 건전지. 그러니까 미리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진료 전에 확인을 해야지. 얘도 그렇고 듀오 알파도 그렇고 듀오 베타도 그렇고 미리 충전을 해놔야 된다. 충전을 잘 시켜놔야 된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겪어봐야지 또 충전을 하지. 제일 충격적일 때는 듀오 베타가 충전 안 돼 있을 때야. 알파는 잠깐 충전하면 잠깐은 쓸 수 있거든. 근데 베타는 안 돼. 당연히 못하고 끝나는 거지. 오리파이스를 찾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뭐 술자가 하는 거지. 뭐 전치부라든지 소구치, 대구치에 따라서 이제 오리파이스의 위치가 다르다 뭐 그런 얘기고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루트GX는 이제 패스 파일을 쓸 때부터 이제 미리 꽂아놔야 되는 거고 내가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였어. 환자가 바이트 블락을 물어서 입을 강제로 벌리고 있고 반대편 36번 여기구나. 예를 들어 여기를 엔도한다고 치면 여기에 바이트 블락이 물려 있고 반대편을 이제 엔도를 하는데 바이트 블락과 입술 사이에 이 루트GX에 고리를 연결하잖아. 그런데 이거 당해본 적 있니? 없지. 있어. 연결했는데 불편하진 않아. 바이트 블럭하고 입술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좀 건조하고 그런 상태에서 요거 고리 걸려 그러면 환자 되게 아픈 거 알아. 그래서 요거 넣을 때 사실 좀 조심히 넣었으면 좋겠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아파. 그리고 이게 잇몸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 고리가. 들어갈 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입술이 되게 장력이 되게 센 사람 있잖아. 짝짝한 사람들. 바이트 블락이 들어간 상태에서 입술이 되게 타이트한데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뻑뻑한 또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막 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서 들어가. 그게 첫 번째로 아프고 두 번째로 어태치드 징즈바 딱딱한 잇몸에 이 고리가 눌려 있는 경우 아프거든. 그래서 넣을 때 되게 사실은 좀 조심해서 넣었으면 좋겠어. 막 집어넣더라고. 선생님이 다시 하더라고. 불안한 거야. 그걸로 별거 아닌 과정에서 환자가 굳이 통증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 더군다나 이제 수면 진료하는데 마취는 반대편이 돼 있고 여기는 마취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 그런 상태에서 이 루트GX 고리를 거는데 빡 막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엔도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한번 당해보면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패스 파일로 워킹 렌스를 측정을 한다. 따로 근데 기록은 하지 않지. 기록은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계속 꽂아서 쓰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보험적으로만 본다면 원래 워킹 렌스를 기록을 해야 되고 그 워킹 렌스를 측정한 엑스레이를 찍어 놓으면 이제 보험 청구도 3번까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근관 치료를 할 때마다 여기가 점점 넓어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갔던 파일이 나중에는 이게 넓어져서 좀 직선적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워킹 렌스 길이 자체가 더 짧아지겠지. 그래서 요새
3번까지 워킹 렌스가 청구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아. 그 다음 워킹 렌스 한 다음에 뭐 하지? 그 위에 쪽을 이제 넓히는 과정을 해. 이렇게 만곡이 심한 근관 같은 경우에는 초장부터 나이트 하이를 바로 넣으면 따라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바인딩 되면서 똑 하고 부러져 버리겠지. 그리고 부러지면 거의 최악인 거고, 위에를 넓혀놔야지 나이트 하이가 걸리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NaOCL로 우리 이리게이션을 할 때 여기가 좁으면 NaOCL이 당연히 들어가지도 않겠지. 막 세게 짜놓을 순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사이드 벤트로 돼 있잖아, 우리 니들이. 그게 여기를 따라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를 좀 넓혀놔야지 그나마 좀 밑에까지 좀 소독을 할 수 있는 그 기구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아무리 파일을 써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근관의 형태가 파일만으로는 다 청소가 안 돼. NaOCL이 많이 들어가서 최대한 화학적 소독을 해줘야지 세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워킹 렌스를 재기 위해서 이제 파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 되는 거지. 정석이지. 이렇게 측정을 하고 화학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러버댐이나 클램프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 쥐지버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쥐지버를 1번, 2번, 3번, 4번을 쓰고, 뭐 4, 3, 2, 1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1, 2, 3, 4 쓰는 사람도 있고, 나는 1, 2, 3, 4 순서대로 쥐지버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쓰지? S 아니면 이거. 그치. 너무 막혀 있거나 너무 이게 근관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테이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쥐지버는 아무래도 좀 그로스하잖아. 1번 쥐지버가 한 40번이니까 50번 파이라고 크기가 똑같아. 위쪽을 넓히고 2번이 60번, 70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지버를 쓴 데가 매끈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스텝이 이렇게 져 있거든. 그러니까 파일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턱에 걸리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좀 더 매끄럽게 하고 조금 더 테이퍼를 주기 위해서 이제 SX, 우리가 쓰는 게 프로파일이라고, 여기가 프로파일 덴츠플라인가 거기서 나오는 프로파일이고, 이 옆에 있는 게 나온 프로테이퍼라는 파일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SX로 위에를 좀 더 넓히고, 그 다음 S1으로 근단 밑에까지 좀 더 넓히고, S2로 넓히기도 하는데 S2까지는 잘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근관이 넓고 직선적이면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되지. 굳이 뭐 어디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나이트 하이를, 프로파일을 쓰는 순서대로 하지. 프로파일은 2504, 2506, 30번 04, 30번 06 이런 식으로 얇은 거부터 점점 넓은 걸로 이런 식으로. 요즘 영서로만도 많이 하시던데. 영유관가 보다. 그 메인 근관이 너무 막혀 있어서 06 테이퍼를 썼을 때 부러질 가능성이 높으면 06을 안 쓰는 거고, 또 메인 근관 또는 상악 전치, 그러니까 전치부나 소구치처럼 넓은 근관은 뭐 바로 이니셜에 06만 써서 해도 되고, 근데 막혀 있는 MB라든지 DB, 뭐 ML 이런 근관은 너무 휘어 있으면 06을 바로 쓰기도 좀 두렵고, 06이 들어가는 순간 저항을 느껴지면 그때는 06을 좀 잘 안 쓰지. 대신에 04를 쓰고 그 NaOCL을 훨씬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원장들마다 넓히는 방법은 파일은 뭐 종류별로 되게 다양한데, 여기 보면 파일의 요 간격이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좀 좁아지고, 또 어떤 거는 뭐 좁았다 넓었다, 뭐 피치가 두꺼웠다 얇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파일들이 나오고 있거든. 정말 파일이 많이 발전이 돼서 뭐 파일 한 개로만 끝내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 어, 나이타이 엔진을 쓰더라도 우리 정방향으로만 계속 도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 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반대 턴, 뭐 한 번 한 번 턴. 여러 가지 이제 밸런스드 폴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게 제일 파일이 부러지지 않으면서 잘 삭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 나왔는데 막상 써보니까 답답하더라고. 그 속도가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너무 느려. 그리고 파일 한 개로 다 쓰려니까 좀 너무 그 가늘게 필링이 되는 모습. 그래서 시원하게 좀 청소가 된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많고 그렇게 원파일 쓴다면 결국에는 NaOCl 소킹 시간도 뭐 1시간 뭐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때문에 나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물론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뭐 위에서부터 넓히는 크라운 다운 테크닉이라는 게 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스텝백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두 개를 섞어놓은 뭐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거든. 물론 이제 내가 쓰는 방식은 완전 또 정석은 아니 정통적인 방식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이지. 위에를 먼저 넓혀놓고 G집어나 SX로 넓혀놓고 다시 밑에서부터 25번부터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크라운 다운과 스텝백 방식을 이제 섞어놓은 하이브리드 테크닉을 쓰고 있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다른데 나는 그렇게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 보면 우리가 쓰는 이게 프로 파일이고 프로 파일을 보면 띠가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한 개짜리는 04 테이프고 두 개짜리는 06 테이프고 보게 되면 두께에 좀 차이가 있지. 04는 무슨 뜻일까? 사도란 뜻이야. 요 각이 이 전체 각이 사도라는 뜻일 거야 아마. 반 잘라서 사도가 아니고. 그래서 요게 사도. 06 테이퍼는 요 끝에서부터 팁에서부터 이 올라오는 요 각도가 6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06 테이퍼는 당연히 두꺼울 수밖에 없고 04 테이퍼는 가늘 수밖에 없지. 두꺼우니까 당연히 잘 풀어줄 수 있겠지. 위에가 넓어지지 않으면 겁나 잘 풀어줄 수 있지. 또 15번, 20번, 25, 30, 35, 40 이렇게 그 색깔별로 코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이가 좀 차이가 있지. 21mm 짜리가 있고 이게 더 긴 25mm가 있고 그 다음 가장 긴 롱 파일은 31mm 짜리가 있고 31mm는 04 테이프만 나온다. 왜 06은 안 나올까를 고민해 봤더니 너무 긴데 두껍기까지 하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얘를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봤어. 이렇게 자른 거거든.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더니 프로파일은 이런 형태의 단면이야. 히어로 642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M2 요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커팅이 되는 건 근관이 원형이라고 본다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여기서부터 커팅이 되겠지. 얘가 더 잘 깎일까? 얘가 더 잘 깎일까? 삭제력은 히어로가 쩌는데 역시 삭제가 잘 된다는 얘기는 잘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프로파일이 요새 옛날 거는 이 다 피치가 일정하게, 이 각이 다 일정하게 돼 있는데 요새는 길이가 넓었다, 줄었다, 약간 탄성을 더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게 H 파일이라고 우리 핸드 파일 중에 K 파일이 있고 H 파일이 있잖아. 약간 H 파일이 이 형태랑 되게 비슷해. 삭제는 잘 되는데 잘 날이 좀 늘어나게 되고 바인딩도 되게 잘 돼서 잘 부러지고 그래서 잘 안 쓰고. 그나마 좀 제일 안전한 파일이 프로 파일이라서 이거를 좀 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게 아니고 파일을 소독하다 보면 색깔 없어지는. 얘가
일정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양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요 피치, 요 나사선과 나사선 사이를 피치라고 하는데, 이 피치가 일정하게 돼 있는데 늘어난 부위가 있어. 특히 팁 부위들이 늘어나 있는 경우. 여기 잘했다. 요거는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거 급하게 쓰다가 환자 안에 박히면, 물론 청소가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뒤집어 쓰고 패스 파일 쓰고 25번 쓰고 NaOCl로 충분히 청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러진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힐링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오히려 GP콘보다 더 단단하고 더 좋은 재료일 수도 있어. 더 비싸고 이런 걸로 충전됐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이없게 시작하자마자 초장이 부러져 버리는 경우, 청소도 안 되는데 환자가 통증도 남아있고 안에 세균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피치가 늘어나 있거나 또는 끝에가 부러졌어. 이거 원래 뾰족하잖아요. 뾰족한데 이게 끝에가 부러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 그런 것들은 소독할 때 미리 좀 폐기를 해놓고 이 자리에 꽂아놓지 않는 게 좋다. 액세서리 콘들은 02 테이퍼, 04, 06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삭제력이 더 넓어지니까 좋긴 한데 잘 부러질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파일을 쓰는 이유는 이런 형태의 근관 성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넓고 그 다음 넓고 그 다음 넓고, 그래서 근관 끝까지 충분히 청소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위에 부분은 G집어나 SX 쓰고 굵은 걸로 위에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굵은 걸로 내려가는 이런 크라운 다운 테크닉 같은 것도 있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스텝백 방식도 있었다. 그리고 NaOCl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짜증내는 경우가 있는데, 짜증 안 내냐? 이해하지? NaOCl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근관이 이렇게 원형이면 완전 땡큐인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막 별의별 형태로 다 있거든. 근데 나이타이가 이 모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 방향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거나 가운데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 나머지는 뭐 청소가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넓혀놔 주고 NaOCl로 안에를 나머지를 화학적으로 청소하겠다는 거고, 이거를 소킹을 계속 하고 있는 게 10분, 15분 소킹 하는 것보다 새 NaOCl이 들어가서 계속 순환시켜주는 게 조금 더 세척의 효과가 더 좋다라고 돼 있어서 계속 많이 쓰는 거야. 이제 필링을 할 때 04 테이퍼로 근관 확대가 돼 있으면 당연히 필링 뭘로 하겠냐? 04 쓰겠지. 근데 왜 자꾸 06 주는 거야? 어떤 근관은 04, 어떤 근관은 06으로 돼 있으면 둘 다 쓰게 될 거지. 필링을 할 때 기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성이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자르는 이걸 이름 뭐냐? 게이지라고 하나? 이걸로 이걸 딱 잘라내고 하는데, 그리고 콤핏을 먼저 하지. 콤핏을 하고 엑셀을 찍는데 요거 과정을 난 안 하지. 그래서 좋아요. 왜 안 하는지 알지. 출자의 충분히 위에가 넓어져 있고, 그리고 나이타이 들어갈 때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이타이가 크라운의 위에서부터 몇 번째 스레드까지 들어갔는지를 사실 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겉합포처에 보게 되면 줄이 있어. 이게 나이타이 파일에 줄하고 매칭이 돼 있거든. 근데 조금 헷갈릴 때는 25mm 쓸 때 좀 헷갈리더라고. 계산이 안 돼서 그때는 이제 좀 줄 없는 거 불안하긴 시키면 안 되겠네. 줄 있는 걸로 그래서 하고, 그거를 계산해서 1mm 정도까지는 사실 그냥 하는데, 좀 많이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엑셀을 찍거나 다시 높낮이를 다시 위에를 넓혀서 해.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내 눈으로 맞춰. 그리고 GP콘을 넣고서 이제 알파로 끊고 실러 묻히고, 그리고 실러 묻힐 때 조금 실러 좀 제발 그 세멘 크라운 세팅할 때처럼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너무 아까워. 다른 거는 막 써서 안 아까운데 실러는 좀 너무 아까워.
왜냐면 실제로 쓰는 거는 조금밖에 정말 없어서. 조금밖에 안 쓰는데 특히 전연차 선생님들한테 이거 백날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짜면 나오는 양이 졸라 많다고. 옛날에 가루랑 섞다 보면 너무 묽어지고 더 넣고 해서 이만큼씩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한 일주일 쓰면은 한 통 하나 날라가고. 그래서 알파로 끊고 베타로 백필하고 그 다음에 코어를 하고 프랩을 하는데 컴패스를 한다고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고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엑스레이 상에서의 그 근관과 실제 근관의 위치가 좀 다르고 이게 옆으로 근관이 돼 있는 사람은 마치 언더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그 다음 알파로 자르고 바로 베타를 주면 여기가 따뜻하게 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얘네끼리 잘 붙어. 그런데 자르고 한참 지나서 주면 아무리 컨덴싱을 플러그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이에 갭이 있고 보기가 좀 안 좋지. 그거 갖고 환자분이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 알지? 환자는 진료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게 엔도에서는 필링된 사진밖에 없어. 근데 엔도한 결과물에 첫 번째 끄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 백피라는 거 사이에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어. 그죠 뭐라 그래. 코어를 할 때 가끔 블루레진 갖다 달라고 하거든. 빠지는 집에. 디스탈이나 메지알 쪽에 잇몸 밑에까지 이제 그 충치를 제거한 경우에는 흰색이면은 약간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아무래도 치아에다가 마진을 주고 싶어서 레진에 마진 두는 것보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블루 레진을 이 월 쌓을 때 좀 쓰고 오클루잘은 그 지르코니아가 비칠 수 있으니까 하얀색을 좀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팁 요거 꺾여 있다면 그리고 이 꺾을 때 베타 팁 꺾을 때는 달궈진 상태에서 꺾는 거고 그리고 환자한테 주기 전에는 얘가 빠져 있어야 돼 캡이 이거 얘기도 했었지 네. 내가 이거 낀 상태에서 그냥 닿으면 화상 입어 얘도 뜨거워져 있거든 그래서 얘는 빼고 나서 달궈 놓고 그 다음에 줄 때 끼워서 주는데 급하다고 그때 상황이 되게 급하잖아 얘는 빨리 이거 텀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해가지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얘를 이 상태로 꾸겨 넣으면 걸려가지고 이 팁이 휘어버린단 말이야 부러져 버리지 그래서 끼울 때는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면 돼